네, 잘 만들어진 연구 계획서는 어떤 것일까?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을 처음 쓰게 될 때 연구 계획서를 만들게 되죠. 뭐 또는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지도 교수님이 논문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 와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연구계획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연구계획서를 잘 썼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겠죠. 자, 연구계획서가 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연구계획서는 그냥 무작정 어떤 뭐 누가 좀 잘 쓴 거 있다라고 해서 그거 베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잘 쓰여진 연구계획서는 어떤 것이냐면 가장 중요한 걸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연구의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연구의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의 목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연구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연구자가 제기하는 연구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구 문제를 왜 제기하는가? 요겁니다. 왜 제기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연구 문제를 제기하는가? 자, 학술 연구 논문에서 연구자가 이 연구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학술적인 이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연구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었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기되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되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대부분의 이제 이 연구 문제 제기의 과정이 상당히 즉흥적이고 또는 뭐 주관적이고 또는 뭐 아이디어적이고 또는 뭐 좀 이렇게 급조해서 만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연구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 여기서 이제 이론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학술 연구 논문을 말하는 겁니다. 학계에서 검증된 자, 요런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연구 문제가 제기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제기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학술 연구 논문들인 선행 연구 논문에서 즉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유추되어서 나올 수 있는 네, 제가 이 오프라인 특강에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연역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이 연구 문제가 연역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즉흥적이고 주관적이고 아이디어적이고 급조된 이런 연구 문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학술적으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행 연구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연역적으로 유추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야 연구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또 방법론이 제기돼야 되겠죠. 방법론. 이 방법론은 가장 할 수 있는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제시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연구계획서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구의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이 제기된 문제를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이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연구계획서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하나씩 따져봅시다. 이 연구의 목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갖고 있던 관심 배경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어떤 자기 전공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 그 세부 전공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 대상이라든지 관심 주제에 대한 배경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학술적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연구조사가 돼야 됩니다. 선행연구조사. 그래서 이제 선행연구조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향 파악을 해야 되고, 이 동향을 따라가면서도 선행연구의 한계, 즉 다시 말해서 이 한계는 연역적으로 유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한계는 대부분 보면 어떤 대상의 한계와 방법의 한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자, 선행연구의 동향을 따라가면서도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것이 바로 선행연구와의 차별화가 되는 거죠. 이 극복을 하면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연구 필요성. 그리고 이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연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 그게 뭐 질적이든 양적이든 이 연구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겁니다. 요건 이제 방법론의 문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연구 계획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주면 그게 뭐 서론이 되는 거죠. 연구의 배경, 연구의 배경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연구 필요성 제기 부분이 들어가야 될 거고 방법론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잘 짜여진 연구 계획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무작정 연구 계획서를 틀에 맞춰서 베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틀에 맞추는 거는 자, 그 본인이 제출하는 학교, 학과 또는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에 맞추는 거는 맞추는 거지만 그 맞추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연구의 목적이 뚜렷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죠. 뭐 방법론이야 기법이기 때문에 주 대부분이 기법이니까 방법론이야 여러분들이 최대한 맞춰서 간다 하더라도 뭐 더 좋은 기법이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연구의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다, 연구의 목적에서 지적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연구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거가 없다거나 근거는 있으나 이 연구 문제가 나오는 과정이 잘못됐다거나 그거는 이 연구의 근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연구의 목적에서 지적을 받으면 안 되고 방법은 지적을 받아도 됩니다. 이거는 막 바꾸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연구 계획서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면 연구 계획서를 잘 적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에 의해서 연구 계획서를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은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지적을 받아도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